아, 아. 어, 지금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왔습니다. 새벽 2시네요. 자, 오늘 우리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상황이 좋진 않아요. 지금 미국 장 한번 볼까요? 다우가 마이너스 1.78%, 나스닥이 1.71%, S&P가 마이너스 1.55%. 갭 하락을 해가지고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바이든 부양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상원 의원인 그 존 맨친 의원이 뭐 반대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 중이지만 어찌됐건 그것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설득을 잘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부양책은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악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중국이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후폭풍 같은 것이 조금 있긴 있죠.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금리를 뭐 3번 올린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오미크론의 확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지수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지금 우려도 제가 봐서는 지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이 실행되고 있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며칠 있으면 효과가 좀 나타나가지고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또 분위기는 반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사실은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어제죠. 어제가 또 어젠가 그젠가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 부분이 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부양책이 시원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 장이 끝나봐야 알거든요. 지금은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 또 완만하게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뉴스 하나 지금 띄웠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주 그래가지고요. 자, 일진파워 원자력 관련주죠. 한수원이 12년 만에 수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 기대감 속 강세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EU에서 이달 22일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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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이죠. 한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수조 단위의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 부각되면서 일진 파워가 강세다.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죠.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자력 관련주들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지수에 비하면 선방을 좀 했죠. 자,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북부 지역에서 열린 민간 분야 원자력 기업 기관들의 최대 행사 세계 원자력 박람회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원전이 투자자들을 위한 지속 가능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린 바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EU에서 원자력 발전을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결정을 22일 날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EU가 12월 22일 날 발표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정확히 22일 날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모릅니다. 어찌됐건 이달 중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EU가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다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인받게 되고, 녹색 분류 체계에는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구분하는 정책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텍소노미는요, 그냥 쉽게 기억하시면 돼요. 금융이에요, 금융. 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금융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텍소노미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 전번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몇 조 단위의 계약이 있을 것이며 협상이 끝났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연내에 수조 원 단위의 수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자력 두산중공업을 대표적으로 보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이 전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K 텍소노미,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한 텍소노미에는 원자력이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두산중공업이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해가지고 발전소를 짓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적으로는 지원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통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곳들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렇게 좀 돈이 없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액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에는 짓는 쪽에서,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쪽에서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데 텍소노미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리한 입장에서 수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 지원이 안 되게 된다 그러면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대목에서 제가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EU 방문했을 때라든가 또
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수주 이야기 했을 때 좀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정 사장이 언급한 해외 수주는 수조 단위 수주액 등을 볼 때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2017년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토무 자회사가 이집트 원자력청으로부터 수주에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터빈 건물과 5개 시설물 등 2차 사업에 한수원과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를 추진 중이다. 자, 한편 일진파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국책과제 주관 기관과의 주요 파트너사로 원자로 및 관련된 기기 개발, 설계, 제작, 블라블라.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텍소노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좀 최대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U에서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온 대로입니다. 유럽 연합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여러분들께서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원자력 관련주하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마크롱이 원전을 지지를 하고 있죠. 원래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탈원전을 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석탄 가격이라든가 LNG 가격들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그거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는 원전이 텍소노미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그 뭐 한 8, 90% 그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2일 날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마 22일 날 결정이 나진 않을 거예요. 결정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저는 원래 좀 장사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텍소노미는요, 엄격히 말하면 정책이라든가 룰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요, 금융이에요, 금융.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요 투자자예요. 제가 투자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투자하는 쪽이에요. 투자하는 쪽인데, 자, 그동안은 탈원전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수력, 조력 막 이런 데다가 제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투자한 기업들이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업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된다고 해서 원자력에다 투자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투자한 기업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기업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이제 산업이 성숙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산업을 놔두고 원자력 쪽이 텍소노미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에다 투자한 돈을 빼가지고 원자력에다 투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이 다 무의가 돼버리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자, 원자력이 텍소노미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하던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일부 빼가지고 원자력을 지원을 해야 돼요. 원자력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원자력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속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 쪽이 내가 투자한 만큼 가치가 상승할 건데, 그리고 결실을 거둘 수가 있을 건데, 이걸 못하고 자금을 빼가지고 원자력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들을 다 죽이느냐. 원자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던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제가 설명이 지금 좀 조리 있게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어찌됐건 투자를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투자를 하는 기관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신재생 기업들이 성숙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 이익을 챙길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 망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텍소노미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크롱은 정치인이죠, 이를테면. 물론 프랑스만 지금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데에서 원자력의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문제는 어찌됐건 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상관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거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자력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던 신재생 에너지는 망해버려요.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요, 22일 날 정도 되면 이게 뭐 결정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정치인들끼리, 국가의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투자를 해주겠어요? 정부라는 것은 예산을 짤 수 있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정부가 움직이는 돈하고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돈들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텍소노미에 포함된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 자금들이 원자력으로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투자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저는 로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얻는 전력의 비용이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얻는 비용과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있으면 원자력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싸진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60년이라든가 8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50기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땅덩어리가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보다 물론 훌륭한 나라죠. 훌륭한 나라인데 땅덩어리로 따지면 조그만 나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거기 절반 정도 26개, 24개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24개니까 24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중국 땅 부피로 따지면 몇십 배 차이가 나는데 중국에는 50기,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절반 수준 25기 정도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수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요, 진도를 조금 더 빼면 두산중공업에서도 내수 시장에서 받쳐주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밀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짓고 있던 거 다시 재건설을 하면 2기 정도가 더 지어질 수 있는데 현재요. 그것도 이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느냐 안 부딪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어찌됐건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내수 시장에서 원전 2개를 짓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이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에다가 올인을 한다. 이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멍청한 거죠. 원전 2기 지어봐야 16조인데 새로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원자력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중국에 50개 있으니까 50개를 지을 수 있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한 440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같이 좁은 나라에서 26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온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으로는 원자력이 막 어떻게 그냥 당장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키워왔던 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원자력을 지원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만의 특이한 발상이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도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비용도 결코 원자력이 싼 것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미 선진국들 입장에서 보면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보다
신재생 발전을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자,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계속 발전시키기에는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원전주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달 22일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달 22일로 돼 있는데 이달 22일이면 오늘 21일이니까요. 내일이잖아요. 내일인데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그 일진 파워도 조금 오르고 한전 기술도 좀 오르고 두산중공업도 막 들썩들썩 하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져요. 야, 텍소노미 이거 분위기 좋은데, 유럽 텍소노미 분위기 좋은데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꼭 들어가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원전주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섹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발전소를 짓잖아요. 이게 발전소예요. 이게 발전소를 지으면 여기에 이제 원자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만들죠. 전기를 만들면 이제 여기에 전기 배전반을 만들어 가지고 송전을 시켜야 됩니다. 쭉 고속도로를 깔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 광교니까요. 광교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어요. 지었으면 전선을 다 새로 깔아야 돼요. 고압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고속도로들을 다 다시 놔야 되죠. 그러니까 전력 설비를 해야 돼요. 설비.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주가 오르게 되면 이 송전에 관련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과 관련된 전력 설비를 하는 회사들이 같이 상승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원전주에 꼭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두산중공업은 만약에 텍소노미에 포함이 안 됐을 때, 되면은 좋은데 안 됐을 때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대감이 잔뜩 올라가 있는데 22일 날 뭐 연기가 된다거나 또는 말일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12월 30일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포함이 안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억, 2억 들어가신 분들이 막 한 10%, 20%씩 빠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복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럽 이 텍소노미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제외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원자력 관련주들은 좀 타격이 좀 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송전과 관련된 전력 설비도 만약에 이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게 되면, 원자력 포함이 되게 되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섹터니까 그쪽 섹터를 오히려 좀 건드려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뭐 한전 기술도 있고 일진 파워도 있고 뭐 에너토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원자력하고 직접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요 광명전기 같은 것들 있죠.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서전기전. 근데 서전기전은 지금 그 회사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재룡전기라든가 광명전기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력을 송전할 때 그 설비를 하는 회사들이죠. 이런 주식들도 원전주가 뜨게 되면 같이 뛰어요. 이화전기. 이화전기는 별로네요. 재룡전기나 광명전기. 그리고 비추로테크도 여러분 원전 관련주입니다.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번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괜찮아죠. 일진전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다만 이제 서전 기전은 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1전기, 제1전기공업, 그리고 일진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도 있죠. 재룡산업. 세명전기도 괜찮아요. 이것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들어가 계시면 원전주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거꾸로 원자력 발전이 유럽 텍소노미에서 제외가 됐을 때에는요,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있죠. 그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GSE라든가 아니면 대성산업. 왜냐 그러면 이 전번에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도시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이 두 종목이 잘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고요. 텍소노미에 22일 날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이 돼 버리면 당연히 원자력 관련주들은 올라가겠죠.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원자력 관련주는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주로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력 설비 관련주로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르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같이 따라서 오르니까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떨어질 때는 전력 설비 관련주는 다른 또 테마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텍소노미에 포함이 안 돼 버렸을 때, 그때는 그 원자력의 대체제로 도시가스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GSE나 대성산업 이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텍소노미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시간이 지나 보면 뭐 결론이 나겠죠. 어찌됐건 텍소노미에 포함이 될 때와 안 됐을 때를 경우의 수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된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관련주에 딱 들어가 버리면 안 됐을 때는 너무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타격이 좀 작은 놈, 전력 설비 관련주로 들어가시면은 더 낫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됐을 경우는요. 포함이 안 됐을 경우는 재빠르게 LNG 사업 쪽,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 GSE하고 대생산업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 있으면 반사 이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말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뭐 내일이 지나 보면 22일이 지나 보면 알겠죠.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자, 오늘도 지수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시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한 2, 3일 고생하시면 지수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